오늘은 순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같이 풀어보기 이전에 우선 팁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총 3가지 팁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을 얘기를 하자면, 지문을 읽다가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혹시 지시어가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 쉬운 문제가 될 거야. 지시어라 하면 예를 들어서 this, those, that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플러스 such까지 뭐 이것저것 저것들 이런 식으로 특정 대상들 가리키고 있는 듯한 표현,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바로 앞 문장에서 그것들이 나오면 이제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예시 한번 들어볼게. A하고 C하고 이런 문장들이 주어졌다고 치면은 지금 우리가 단서로 활용해야 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찾아봐봐. C의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these paintings, 즉 지시어가 나왔네? 이걸 꼭꼭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그림들을 앞에서 바로 받아줘야 되는데 B에선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번엔 A의 맨 마지막 줄에서 찾아보기 시작해봐봐. 혹시 A의 맨 마지막 줄에 그림들에 해당되는 명사들이 보여? 딱 봤더니 그들의 그림들을 극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요 부분이네. 그래서 그들의 그림들을 이거랑 이러한 그림들은 이거랑 딱 붙여주면 돼. 그래서 AC 가 붙여지게 되고 나머지 B는 이제 AC 앞에 오든지 AC 뒤에 오든지 이런 식으로 선지 구성을 하면 돼. 근데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지시어나 대명사와 같은 단서들을 다른 문단에서 한번 끌어당기려고 해볼 때, 다른 문단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할 때 보통 내가 말하기를 항상 맨 마지막 문장에서 온다라는 식으로 수업에서 설명을 하거든. 근데 그게 대부분인 경우지 사실 언제나 100% 그러진 않아. 그래서 종종 다른 문단에서 맨 마지막 문장이 아닌 그 앞 문장에서도 대상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유도리 있게 처리를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이러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통의 케이스는 다른 문단에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 these 명사들, those 명사들 이런 것들을 찾아봐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지시어가 혹시 등장할 경우에는 아싸리 하고 그냥 풀면 되고 그게 가장 쉬운 단계거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팁이 뭐냐면 단서가 뭐냐면 앞으로 단서라는 표현을 쓸게. 순서에서 두 번째 단서로 뭐가 활용이 되냐면 대명사가 되게 많이 활용이 돼. 근데 이건 약간 좀 애매한 게 대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끌어당길 때 적절한 대상인지 그거는 내용을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많이 들어가고 해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거는 좀 어려운 단계에 속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팁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 내가. 어쨌든 대명사를 발견하면 이것도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 활용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서로 활용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접속사야. 접속사 활용하기인데 이게 세 번째 단계로 내가 제시한 만큼 생각보다 좀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접속사를 근데 어떻게 활용하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접속사가 각각의 기능이 되게 뚜렷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기능을 가볍게라도 정리를 하려고 해. 우선 가장 먼저 쓰이는 게 이제 but이나 however 역접 접속사니까 이거부터 한번 기능을 뚜렷하게 말을 해보자면 but 앞이랑 그리고 but 뒷 내용이랑 완전 상반되는 내용 그리고 전환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 그 둘의 관계가 좀 뒤집어진다 이런 걸 예측하고 읽어나가면 되게 좋아. 예를 들어서 과일은 몸에 좋다라는 문장이 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끼워 넣어줌으로써 뒤에 반전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서 과일은 몸에 나쁜 부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앞이 플러스면 뒤에 마이너스가 오거나 앞이 마이너스면 뒤에 플러스가 오거나 내용이 반전되는 게 좀 가시적으로 잘 보일 거야. 그래서 옆 접속사 같은 경우는 쉬워 되게. 근데 이제 반면에 조금 더 어려운 접속사의 기능을 살펴보자면 likewise나 similarly와 같은 접속사들을 내가 되게 어렵게 보고 있거든. 이것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열 기능을 해.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오렌지는 체력에 좋은 음식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얘기를 해볼게. 사과는 체력에 좋은 음식이다 이런 문장이 붙어. 그러면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랑 지금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해? 내용은 사실 비슷하거든? 소재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해. 이런 식으로 소재가 다르고 내용은 공통이고 혹은 소재가 공통이고 내용은 다르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각각 병렬 기능을 한다고 나열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고 그때는 이제
중간에 likewise 이런 것들을 끼워 넣으면 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likewise 앞에 문장에 1번 푸시를 하고 likewise 뒤에 문장에 2번 푸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면 likewise라는 접속사가 잘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뭐 that is 이런 거, 즉은 그냥 내가 평소 학생들 가르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기호로 나는 는 표시를 해버려. 그래서 that is 앞에 있는 문장과 그리고 that is 뒤에 있는 문장이 equal 관계면 아예 그냥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만 쓸 뿐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때는 that is라는 접속사를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또 빼먹은 게 있는데 consequently나 뭐 결론적으로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 이런 접속사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어려운 표현에 속해.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 이거는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이 앞 문장이 원인 관계에 놓여있고 뒷 문장이 결론, 뭐 결과 부분에 놓여있다면 그때는 이제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역시 사실 해석이 한 뭐 90% 이상이라서 그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 이제 이러한 각각의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접속사를 바탕으로, 그리고 지시어들, 대명사들 까먹지 말고 이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한번 순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 출전이 2019, 작년 수능 36번이야. 순서 문제 이제 풀도록 할게. 주어진 상대부터 한번 읽어보면 Researchers in psychology follow the scientific method to perform studies that help explain and may predict human behavior. 심리 연구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따른대. 왜 그러냐면 인간 행동을 예측하고 그리고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도모를 하나 봐. 그 다음 줄, This is a much more challenging task.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도모하는데 그게 과연 좋을까? 라는 걸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잖아? 근데 바로 뒷문장에서 그거는 어려운 작업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씀으로써 앞으로의 난제가 등장할 거라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지. 그래서 어쨌든 다시 어렵대. 그것은 그런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건 어렵대. 뭐보다? than studying snails or sound waves. 달팽이나 뭐 파장을 연구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공부법을 바꾸기 이전에 나였더라면 왜 갑자기 달팽이 얘기가 나오고 왜 갑자기 파장 얘기가 나오지? 하고 당황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구독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단순히 달팽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서 달팽이를 쓴 게 아니라 항상 앞에 내용의 말을 똑같이 쓰고 싶은데 그거를 똑같이 쓰기에는 너무 문제가 쉬워지니까 다른 표현으로 바꿨다고 생각해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달팽이 연구나 파장 연구 같은 거는 왜 나왔을까? 앞문장에서 한번 찾아볼래? 사실 심리학에 대비되는 조금 대비되는 분야로서의 과학이라는 거를 좀 어렵게 표현을 했던 부분이었어, 이게.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과학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쓴 표현이었어. 어쨌든 여기서 다시 팁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 항상 영어를 풀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말고 그걸 최대한 앞에 있는 문장에서 좀 따와봐야 돼. 앞이나 뭐 앞이나 어쨌든 문맥에 맞게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심리학 연구는 과학적인 방법을 습득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른다.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냐. 사실 나는 A를 먼저 안 봐. 왜냐면 솔직히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A가 가장 먼저 오는 경우는, 문제에 오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 그래서 B, C부터 보는데 뭐 이거를 말해야 되는 게 맞나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나를 되게 고민을 했어. 왜냐면 이러다가 진짜 수능에 A가 맨 첫 번째로 나와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서 이건 그냥 뭐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A부터 먼저 읽는 게 좋아. 근데 나는 어쨌든 적어도 나는 B, C부터 읽는 습관이 들여져가지고 이렇게 일단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B를 다 읽고 C를 다 읽냐? 그런 것도 아니야. B의 첫 번째 문장만 읽고 C의 첫 번째 문장만 읽어봐. 자, B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볼까? 도우즈가 나오거든, 도우즈가. 이거 혹시 지시어 아닌가요? 하면서 나한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앞서 말한 지시어는 사실 되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그 지시어가 쓰인 문장, 그 문장 있잖아. 그 문장 밖을 벗어난 곳에서 대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우즈라는 표현을 저자가 왜 썼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문장 이전의 문장에서 대상을 끌어당기고 싶어서 썼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거는 학생들을 되게 잘 낚는 경우인데 바로 그냥 그 문장 안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고 싶어서 나왔던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심지어 얘는 그 앞문장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려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같은 문장 내에서 앞부분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려고 나타났던 도수도 아니고, 이 B의 도수는 사실상 그냥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쓴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지시어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했어.
이런 경우는 보통 못 봤는데 잘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조금 한 번 꺾었다고 보면 돼. 우리를 낚으려고. 그래서 B의 로스는 단수로서 활용도가 되게 떨어져. 그래서 이제 나는 C부터 봤어. C부터 봤더니 simply knowing they가 나왔어. 드디어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나왔네. 대명사라는 단서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해석을 해봐. 그들이 관찰당하고 있는 것을 아는 행위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에 변화를 주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지금 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상자 맨 마지막 줄에서 혹시 관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아볼래? 없어. 나오지 않아. 그래가지고 C가 이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B를 나는 그냥 임의로 고정시켜. 물론 A가 맨 첫 번째로 올 수도 있지만 나는 우선 B를 임의로 첫 번째로 고정을 시켜놔. 그럼 이제 내용은 잘 연결이 되나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B를 한번 읽어봐봐. It often requires compromises such as testing behavior within laboratories rather than natural settings and asking those readily available to participate rather than collecting data from 어쩌고. 그것은 타협들을 요구합니다. 뭐와 같은 타협이냐면 실험실 내부에서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타협이래요. 뭐가 아니라 자연적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 안에 갇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반점이 있나 봐. 그러면 상자의 맨 마지막 줄에 등장한 챌린징, 어렵다라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네. 뭐가 어려울까 하고 궁금해했을 텐데 딱 B의 첫 부분에서 등장을 해버리네. 그래서 내용상은 적절하다는 거. 챌린징도 마이너스 방향이고 B의 첫 번째 부분도 단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분이고 그래서 방향도 똑같아. 내용도 똑같고.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표본의 단면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참여할 만한 이용 가능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라 만들어진 실험실과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한다는 뭐 그러한 타협점들, 어려운 점들을 요구한대. It often requires great cleverness to conceive of measures that tap into what people are thinking without altering their thinking called reactivity. 이것도 어려움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해석을 해보자면 또한 그것은 엄청난 영리함을 요구하는데 근데 어떤 영리함이냐면 실제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측정을 만들어낼 영리함이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반응성이라는 것으로 불립니다 하면서 문장이 끝나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자면 그 심리 실험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택하면은 이러한 단점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머리를 한번 써봐야 되겠지. A하고 C하고 둘 중에 뭐가 올까를 고민해보자. 역시나 A의 첫 번째 줄 한번 봐봐. 단서가 뭐가 있어? These difficulties, 완벽한 지시어라는 단서가 등장을 하지. 이걸 분명히 100% 활용을 해줘야 돼. 읽어보자면 But for all of these difficulties for psychology, the payoff of the scientific method is that the findings are replicable.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이득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갑자기 내용이 더 나온다거든. but로 인해 but 기능 아까 말했다시피 앞이 마이너스면 뒤가 플러스가 되고 앞이 플러스면 뒤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솔직히 B까지 단점이 나왔으니까 A를 but으로 연결시켜주고 단점을 장점으로 이렇게 딱 바꿔준 다음에 뒤에 장점을 수르륵 얘기를 하면 왠지 좋을 것 같지. 그래서 B 다음에 A가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 아니면 말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논리적인 연결성은 괜찮긴 한데 그러면 모순이 생겨버린다? 모순이 뭐가 되냐면 자 B에서 마이너스였어. 분명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 그리고 A에서 버스로 바꿔줄 수야 있어.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내용이 나오면 돼. 근데 C 부분 보면은 C를 만약에 맨 마지막에 둔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스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C를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관찰받고 있다라는 인지 때문에 막 바람직한 거짓된 답변들을 제공을 한대. 이거는 지금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 모순이 생겨버리지. 자 다시 B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 다음에 A에서 벗이 갑자기 등장했어. 그러면 마이너스의 반대가 뭐야? 플러스지. 그래서 플러스가 나왔어. A에서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 C가 등장을 했는데 더 이상 역접속사가 없으니까 앞에 방향인 플러스를 그대로 이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C에서 플러스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와버린다고. 실제로 읽어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모순이 생겨. 그래서 알고 보니까 B 다음에 C 부분이 더 적절했던 거야. 그리고 심지어 C에 이제 드디어 데이라는 지시어를 쓸 수 있는데 단수를 쓸 수 있는데 대명사를 쓸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찾아보자. 여기 C에서 말하고 있는 데이 복수 명사들 관찰받고 있는 대상들은 누굴까? 참고로 분명히 해야 될 건 바로 그러니까 앞 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B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맨 마지막 문장에서 it often requires great cleverness to conceive of measures that have been 와 필프 이 부분. 이 사람들을 사실 C에서 D가 받아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B하고 C하고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얘기 하나 때려주면 끝. 그래서 답은 B, C, A입니다. 저는 사실 순서가 빈칸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팁이다 단서다 해도 그걸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이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빈칸은 뭐 한 문장 두 문장 해석 못해도 다른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다면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문단 모두 다 해석을 좀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